예, 이번 시간에는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거래처는 회계관리, 재무회계의 기초정보관리에 영수증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록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요. 한번 보시면 영수증 거래처 등록은 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만약에 그걸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매기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사업자라는 개념과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급한다라는 조건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확인을 해야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 어떤 내용들이 왜 등록이 되고 또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자동차 매매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는 개인이 사고 팔 수도 있고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사고 팔 때는 자, 내가 개인적으로 중고자동차는 재화에 해당이 되죠. 공급을 해서 사고 파는 거니까 공급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럼 다 조건이 되는데 사업자냐?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 판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 상관이 없지만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자입니다. 그죠? 중고자동차를 사고 파는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거래할 때는 정규증빙 수취해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급의 개념입니다. 공급의 개념은 소유권 이전의 개념인데요. 인도, 양도, 사용, 소비 이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도나 양도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사용, 소비가 뭐냐? 사용 소비는 실질적인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부동산 임대를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지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을 이전되는데 그 소유권 이전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합법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넘어가는데 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때 대가 지급은 현금, 수표, 교환, 상계, 대물 변제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대가가 지급이 되면 정규증빙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정규증빙이 증빙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법,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영수증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챙기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가산세를 매기기 위해서 영수증 거래처를 등록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바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거래처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영수증 거래처도 일반 거래처 등록과 동일하게 코드 번호부터 시작해서 거래처명, 사업자 등록 번호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명 백두식당 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했고요. 성명 김똘똘, 그 다음에 입금 계좌 있으면 계좌 번호가 있으면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좌 번호가 없으면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증 거래처에 등록이 되는 부분은 등록되는 거래처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나중에 가산세 적용 대상이거나 아니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이 계좌 이체돼야 되는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과정들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제가 실제 등록할 때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정보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례에 별별 공인중개사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번호 관련되는 정보 등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홍길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주어진 정보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영수증 거래처 등록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영수증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와서 계속 등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계속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영수증 거래처 등록은 기초정보관리에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전표 입력 화면에서 바로 진행을 합니다. 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회계편에서는 영수증 거래처를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보지만, 실제 사례나 실무에 가면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서 직접 등록하는 경우보다는 전표 입력할 때 등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 거래처 등록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수취하지 못했을 때 가산세를 매기기 위한 상대 거래처를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일반 전표에서 입력할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기로 하고, 영수증 거래처 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드렸습니다.